안녕하세요. 서울 하얀나라 치과 윤석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첫날은 조금 불편합니다. 신경치료를 하는 동안은 마취가 되어 있으니까 불편함을 못 느끼시지만 마취가 풀리고 나면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제거했다는 것은 말단에 있는 신경과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분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통증은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틀 정도 씹을 때 약간의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는 무리하게 신경치료 한쪽으로 식사를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신경치료하는 반대쪽, 왼쪽을 치료하시면 오른쪽으로 식사를 하신다든지, 너무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은 신경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조금 피해 주시고, 신경치료가 다 끝난 이후에도 이 치아는 다른 치아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딱딱한 음식들은 다른 치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경치료 첫날에 가장 많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첫날이 지나고 그 다음 내원부터는 생각보다는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날에 당연히 치아에 구멍을 내야 되니까 치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 치아 안에 보면은 신경이 들어가 있는 통로가 보이게 됩니다. 그 통로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뾰족한 침같이 생긴 걸 이용을 해가지고 치아 속으로 침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치아 속 신경 잔사나 혈관이나 혹은 오염된 물질들을 다 이렇게 꺼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런 기구를 이용을 해서 신경안을 깨끗이 비워내고요, 그리고 수차례 안에 용액을 집어넣어서 소독을 해내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신경이 들어있던 그 통로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게 신경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과정의 대부분이 첫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날에 모든 신경 잔사를 다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둘째 날이 되면 소독을 더 하고요. 소독이 부족해서 셋째 날로 이어지는 거지, 이 치아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마지막 날은 그동안 신경치료를 하면서 신경관을 깨끗하게 한 그 공간 자체를 어떤 특수한 물질을 이용해서 완전히 막아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간을 세균이 더 이상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 공간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치아 파절은 어떻게 파절이 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상이한데요. 크게는 두 종류겠죠. 치아가 부분적으로 부러진 경우, 혹은 치아가 뿌리채 통째로 뽑혀 나온 경우. 부분적으로 부러진 경우든 전체가 다 뿌리채 빠진 경우든 치과를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전체가 빠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치과를 가야 되는 그 시간이 30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30분 안에 내가 치과를 갈 수 있는 환경에서 다치거나 했으면 정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이가 빠졌을 때는 그 이를 살리기가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내가 이제 치과는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치아를 어떻게 보관을 해서 가야 될까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우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재료 중에는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 구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담가 오셔도 되고요. 하지만 수돗물이나 그냥 물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건조한 채로 그냥 휴지에 싸서 오는 경우는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건조를 피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유 혹은 생리식염수에 담가서 오시는 것, 이거를 유념하시고,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30분에서 조금 길어지면 1시간 정도 안에는 오셔야지 치아를 살릴 수 있고, 그 이후에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일단은 빠진 자리에 우리가 넣어보긴 하지만 살리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아주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아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부러졌을 때와
뿌리채 통째로 빠졌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부분적으로 부러진 경우 치아 파절편을 가지고 오시면은 그 파절편을 치아에다가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작은 경우에는 붙이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파절편은 버리고 레진이라는 재료로 보통은 수복을 하게 됩니다. 치아의 한 3분의 2 정도 넘어가는 경우다. 그러면 파절편을 붙여드리는 경우가 더 많고요. 부러진 부위가 조금 더 깊어서 신경이 노출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한 후에 치아를 붙여놓고 신경치료를 하거나, 신경이 일단 노출이 된 채로 왔다 그러면 신경치료는 거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경치료 이후에는 크라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레진 치료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파절된 게 아니고 뿌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거나 치아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약간 이탈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아를 주변 치아와 같이 묶어서 고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고정 시기는 최대한 빨리 하고요. 그리고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보통은 고정을 하게 됩니다. 고정하고 있는 동안 앞니가 빠져있거나 부러져서 오시는데 사과나 이런 음식물들을 앞니로 계속 베어 드시거나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고정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니가 부러진 경우에는 대부분 레진이라는 재료를 이용을 해서 크게 많이 부러지지 않은 경우에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레진이라는 재료는 우리 자연치보다는 당연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부러진 치아를 이용을 해서 지나치게 뭘 베어 먹는다든지 손톱을 계속 뜯는다든지 이런 행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어금니가 부러진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힘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하실 내용은 대부분 없긴 합니다만, 치아가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죠. 딱딱하고 너무 질긴 음식들, 이런 것들은 평소에 조금 덜 즐기시는 게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신경치료와 치아 파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 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치과에 내원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